오늘 한국의 정치가 아주 혼란하고 위기에 직면했다 하는 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국민이 하야하라든가 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등장해서 국회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국회의원들 자신이 우리가 정치를 바로 했으면 아니 청와대에 그런 일이 있고 무슨 최순실이 나오고 이걸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 국민이 할 수 없으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 대표들이 아주 물론 고심은 하겠지만은 뭐 때가 왔다. 뭐 회심의 미소를 띄우는 것 같은 것도요.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국회의장의 자세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지금 당하니까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국회의장은 이렇게 있고 그럴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국정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박근혜 한자 책임지라. 물론 책임져야죠,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대하는 자세들이 그게 뭐예요? 국회의원은 아무 책임도 없어요? 당은 아무 책임도 없어요? 여당은 책임 없어요? 야당은 책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국민이 뭘 알아요? 국민이 왜 화가 나서 길거리로 나오느냐 하면은 이대로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너희는 뭘 했느냐 하는 것에 대통령만 책임입니까? 대통령 잘못했죠. 무슨 굿판을 벌린 것처럼 말이야. 무슨 심령에 대한 그런 건가?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나서 그걸 보고를 받고 7시간 어디 갔느냐. 그것 때문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기자는 부채에 들어갔었잖아요. 어딜 가서 누굴 만나느냐 이런 문제가. 그게 왜다 그런가 하니 그런 문제를 왜 정치권이 파헤치지 못하고 무슨 외신 기자가 와서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런 것도요. 오늘 전국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데 다 책임이 있고요. 그럼 사법부는 깨끗합니까? 사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오늘 일이 그렇게 됐고요.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아니 무슨 우병우인가 하는 사람이 붙잡혀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걸 또 어느 신문사 방송사가 아주 묘한 걸로 다 찍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요. 그 사람은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아니야. 이걸 다 봤어요. 조사받는 사람이 이러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세부터 문제지. 그 사람 잘못한 거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서 걸어 나오니까 거기 앉았던 두 사람이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벌떡 일어나는 법원의 그 상황은 그게 제대로 법원입니까? 검찰입니까? 국민이 거기에 분노를 느끼는 거. 그런 것 때문에요. 지금 책임질 사람들이 그 박근혜 혼자 아니에요. 박근혜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이러고 있어요. 당신 뭐야 또? 국회는 뭘 했어? 야당은 뭘 했어? 다 책임을 느끼는 계기가 돼야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아니 법에 없다고 그러지만 김진희 의원이 법에 없다고 그러지만은 아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아니 하야하는 것도 법에 없어요. 하야하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그런 말을 하고 그이가 떠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진실한 생각들이 있다면은 말이에요. 다 책임을 얼마나 느껴야지요. 전혀 책임 없고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국민이 일어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정치권이 뭐 잘했다고 말이야. 얼굴을 찌푸리고 또 회심의 미소를 띄우고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해법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얘기해보는 것 뿐이지. 그런데 지금 나온 문제를 놓고 볼 때 나는 국민이 국회를 신임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정치 세력으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이 있지만은 당을 신뢰한다고도 생각 안 해요. 분노한 국민의 생각은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데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별 문제고 신뢰할 수 있는 무슨 집단이 생기거나 개인을 중심해서 그런 움직임이 없이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야 또는 탄핵 이런 것도 다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지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대로 하질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헌법의 어느 조항에 무엇이 저촉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는 왜 해요? 아니 뭐 담화문이지만은 사과하는 것이 벌써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사과를 안 하고 뭐 뻗대고 넘어갔으면 또 모르지만은 두 번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다 개인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무슨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뭐 감시의 수위를 낮췄던 것이 이런 불행의 원인이 됐다.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니 그의 자신이 헌법을 위배한 사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누구 개인이 왜 그래요? 개인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또 왜 그렇게 비밀스러워요? 아니 그 최순실이라는 여성과의 관계는 국민이 몰라요. 이번에 터져서 알지. 예? 그러면 아니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말이야 어떤 사사로운 개인과의 관계 때문에 국정을 이렇게 어지럽혔다. 뭐 더 들리는 말에 아직도 확인은 안 됐지만 연설문을 뭐 고치고 뭐 무슨 인사의 대부분은 다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최순실이 한 거 아니냐. 뭐 우병우 씨를 거기다 박아 놓는 것도 그이가 다 관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국민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법부가 그 모양이냐. 사법부도 믿지 않아요. 사법부가 뭐 믿을만한가. 그것도 믿지 못해요. 국민이. 그러니까 해법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국민이 원하는 인물들을 정치에 관여 안 하는 사람을 정당마다 뭐 여론조사하는 기구가 있다면요. 그걸 통해서 말이에요. 정당끼리 해서 무슨 국회가 하면요. 여야 간의 싸움에서 아무도 못하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건 정당들이 한대요. 거기다 다 위촉을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해법이 한 12사람 정도의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을 그걸 발표를 하란 말이에요. 12사람 정도. 그 사람들이 국무총리를 추천을 하고, 예? 그것도 절차야 뭐 대통령을 통해서 뭐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 정치에 관련 안 된 사람,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한 12명 사람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당이 하지 말고 국회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정당이 위임을 해서 그런 인물 12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12사람이 택해서 나와서 그이들이 이가 국무총리고 앞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아니 절차야 대통령에게 그걸 하던가 또 국회가 인준을 하거나 그거는 둘째 문제지만 지금처럼 해가지고는요 하나도 해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니 탄핵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하야를 본인이 있으라고 그래도 나가겠다. 난 처음에 그걸 걱정했거든요. 아니 박근혜만 한 사람이 국민이 그렇다? 나 하야할게요. 당신네 알아서 해. 이거는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보세요. 정당의 지도자들이 그건 곤란하다 그래요. 왜? 다 대통령 될 기회를 노리는데 그렇게 혼란이 오면은 이게 누가 걷잡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은 하야해. 탄핵해. 이렇게 나와도요. 그 국민은 또 순진한 주장이고 정치권이 본디는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뭐 하야하라. 요새는 안 해요. 그리고 딱
그 눈치를 보고 시위에도 참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뭐냐 그러면 성숙한 면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 야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국무총리를 내고 하는데 관계하면 안 돼요. 다 자기 이권이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12명이고 골라낼 수 없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가 갈 거 아니야. 그건 정당도 신뢰하지 않아요, 여론조사라는 걸. 난 그렇게 해보는 걸 제의합니다. 열하게 보수정당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은 대한민국에 무슨 보수정당이 있냐. 보수정당이 있으니까 진보정당이 있다. 뭐 그런 전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수라는 건 뭔가 아니 물론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수정당인데 또 의회 정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내가 알기엔 프랑스 혁명에서 주장한 자유평등 그런 두 가지의 가치 중에 그 자유에 더 치중하면은 그것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주장하니까 그거는 보수가 된다. 또 이 평등을 주장해야지 자유만 있어서 뭐하냐 이런 세력들이 또 정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서구 사회를 보면은 진보 세력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수다, 뭐 보수 정당이다. 무슨 아니 새누리당이 무슨 보수 정당이에요? 무슨 정강 정책이 뭐가 보수라고 말할 게 뭐 있어요? 어? 왜? 의회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선진국의 그 예만 보고 우리도 진보 정당이 있고 보수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쪽은 자유를 주장하고 뭐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겠지만 하나는 평등을 위해서 지금 뛰어야지. 지금 진보 세력이 국민의 오해를 어떻게 받는가 하니 종북 세력이 끼어 있는가? 어?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을 갖다가 어디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하니 결국은 적화 통일을 하는 것이 진보 세력인가?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 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입니까? 어? 지금 새누리당이 무슨 보수 정당이라고요? 그게 무슨 보수 정당이에요? 아무 정강 정책이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뭐 해산하느냐, 뭐 그걸 개조하느냐, 내 의견만 얘기할게요. 그건 개조해도 안 됩니다. 그 정당은 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왜? 지난번에 그 총선을 치르면서 되는 그 당의 그 모습이 말이야. 야당의 지지를 122대 123으로 야당이 졌어요. 야당이 국회의장을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제대로 다룹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책임 느낍니까? 그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아니 그 당의 추천을 못 받고 나가서 당선된 사람이 한 7명쯤 될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에 많이 그렇죠. 있지만 예. 이 사람들을 빨리 돌아오시오 죄송합니다. 이러는 정당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거 다음 선별해서 뭐 해야 되겠다. 그러다 122대 123을 넘어가지 못해서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이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 뭐 이러고 앉아 있다는데 그거 나는 뭐 사실 그대로 뭐 솔직하게 보진 못했지만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이야. 무슨 그 정당이 뭐 아니 친박 반박도 뭐 반박인지 비박인지 예. 그것도 정리 못하는 정당이 말이야. 그게 정당입니까? 아니 지난번 총선을 치르는데 왜 이한구 같은 사람은 왜 나와요? 공천 주는데 이 사람 주라 저 사람 주라. 그 김무성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뭐 직인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 오죽하면 도망가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게 정당입니까? 그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무슨 뭐 대통령은 뭐 이선에 물러서라, 무슨 뭐 탈당을 하라. 그러는 얘기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냐? 대통령은요, 아직도 이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이는 뭔가에 씌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누구 개인을 친해서 지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런 문제입니까 지금? 조국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은요.
내가 보기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 당은. 예. 그건 무슨 되게 좀 고쳐서 써보자. 그것도 망가져도 적당히 망가져야 고쳐 쓰죠. 그 정당을 고쳐 써요? 그건 해산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데 왜 해산하는 걸 왜 두려워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지들 당을 만들어서 나가면 되고 그 지금 새누리당 그 이름이 말이에요. 국민에게 앞필이 없어요. 전혀 앞필이 없어요. 이름 장명도 중요한 겁니다. 이름은 예. 뭐라도 그 정당들은요. 뭐 민주당이다 무슨 공화당이다 하는 그런 정당의 역사가 있는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당은 해산함으로써 새롭게 국민 앞에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나갔습니다. 지금 여당은 없습니다. 뭐 국정이 흔들려요? 그 사람도 국회의원은 그만두지 않아요. 다 압니다. 나는 세 분이 얘기를 들으면은 다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특별히 김진 의원은 아주 열렬하게 이래가지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요. 이 나라는 됩니다. 왜 되는가 그러면 나도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럼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다 망할 듯 하다가도 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이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난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쭉 지내온 것이 정치적인 뭐 해방전도 알아요. 일제 때 살았으니까 쭉 알아. 해방되고 혼란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됐습니다. 이것도 이 불가능의 가능성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사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뭐 굿하고 푸닥거리 하는 논리가 아니라 이 지금 미래에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민이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기여해야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이 사소한 문제들 뭐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뭐하고 그것만 들으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얘기가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얘기인데 또 살아날 테니까 두고 봐라. 그 살아날 길이 없다. 없어도 살아나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망할 듯 하다가도 망하지 않는 나라니까 너무 모여서 자꾸들 걱정만 하면은 국민이 또 걱정해 더 우리보다도 더 이거 큰일 나지 않았는가? 무슨 큰일이에요? 공항에 가보세요. 뭐 해외에 나가려는 사람들이요. 공항이 뭐 미어지게 터지게 합니다. 그래도 다 이만한 생활을 해요. 요걸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있지만은 지금 들은 얘기들만 가지고 하면은 이 나라는 결단 날 것 같지만요. 10년 뒤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토론하지만요. 한국은 더 멋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걸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역사를 보면은 이 나라처럼 사명이 있는 나라, 그 DMZ를 활용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유엔이 들어서고 유엔의 부속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날들을 꿈꾸는 조국. 그것이 반드시 그 꿈이 성취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내 얘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